그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금 그 사이에 네. 이 배터리주들이 아주 그냥 확 달라졌어요, 분위기가. 네. 뭐 언제 우리가 빠진 적이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네. 많이 좋아졌죠. 특히 그때도 좀 강조해드렸던 게 이제 셀업체도 셀업체지만 좀 소재업체들 도 오히려 좋을 거라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소재업체들이 정말 불을 뿜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뭐 지금 뭐 LG화학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이후에 삼성 SDI도 요새 좀 좋은 흐름이라서 전체적으로 좀 시장의 분위기는 많이 좋아졌어요. 사실 LG랑 SK랑 좀 합의를 하면서 사실 최근에 공격적으로 빠졌었던 가장 글로벌 그 폭스바겐 그 사태가 났었던 그 가장 큰 원인 제공자잖아요. 네. 예, SK하고 LG가. 근데 그 원인 제공자들끼리 좀 합의를 했기 때문에 뭐 원인이 사라졌으니까 뭐 오히려 좀 시장은 좀 더 가볍게 그 해당 섹터주들이 좀 움직이고 요새는 또 오히려 좀 호재가 나오는 거에 맞춰서 호재에 계속 좀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서 뭐 투자자분들한테는 조금 긍정적인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때 우리 처음에 SK이노베이션 언급했을 때 그때 이후로 한 30% 이상 오른 것 같아요. 네, 20만 원 그때 초반이었었으니까. 네, 20만 원 초반대였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끝이냐 제일 궁금한 건 이제 앞으로 더 갈 것이냐. 왜냐면 이제 작년에는 주도주로 이 배터리주가 한몫했잖아요. 이 3사가. 그렇죠. 그리고 이들이 이끌면서 이제 후방 2차 전지주까지 그렇죠. 다 끌어왔으니까. 네. 이게 다시 연출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게 일시적 그 현상이냐 합의에 의한. 네. 예, 이게 제일 궁금하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악재가 이제 해소되면서 일단 단기적으로 급반등하면서 이제 랠리가 나온 상황인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미국 국채 금리에 좀 많이 안정되고 있죠. 그렇죠. 네, 1.5%대 1.58 정도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다시 또 성장주를 또 선호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또 약간 그 전에 논리로 많이 움직였었던 그래서 일단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하향 안정세를 보이다 보니까 다시 또 시장은 성장주 쪽으로 약간 좀 눈길을 돌려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뭐 가장 호재성 이슈가 좋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의 방향성 뭐 이런 부분들에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또 바이든 효과까지 계속 보고 또 최근에 이제 자동차 업체들도 계속 이제 속속 말을 맞춰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셀 업체들은 뭐 최악의 흐름은 이제 지나갔다. 예, 최악은 지나갔고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이제 실적이랑 주가 흐름을 좀 맞춰가는 그런 발맞춤을 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최근에 좀 소재주들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약간 뭐 살짝 뭐 눌림목 이런 부분들도 좀 나올 수 있고 뭐 SDI도 이제 후발로 계속 호재를 막 연이어서 터뜨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계속 좀 수단면을 좀 돌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급락 이후에 급반등이 나서 어느 정도 좀 제자리에 와 있는 부분들은 조금 좀 숨고르기는 조금 필요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근데 좀 특이한 현상으로는 이 3사 가운데서 특히 이 LG화학의 외국인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주가 자체도 워낙 많이 빠졌었고요. 그 다음에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나중에 이제 물적 분할한 부분이 이제 재상장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주가 자체가 워낙 좀 싸다라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LG화학 기본적인 체력 있잖아요. 2차 전지를 제외한 기본적인 체력도 요새는 조금씩 좋아지는 흐름들이 네, 화학 분야도 그렇고 뭐 바이오 분야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도 좀 보면 될 것 같고 3사 중에서는 최근에 좀 제일 많이 빠지고 제일 좀 덜 올른 케이스라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좀 보고 어차피 SK이노베이션한테 또 돈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약간 좀 현금적인 여력이 좀 생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올라오면은 올라오면 LG화학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대로 IPO에 좀 대비하는 좀 현금 비중 전략 이런 부분들을 계속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말씀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게 되면은 LG화학 자체의 그 주가 흐름은 안 좋아질 수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30% 비중이 빠져나오고 70% 정도만 이렇게 연결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할인 요인이 계속 발생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보니까 근데 이 3사가 다 이 호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네. 미국 공장을 지을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은 뭐 자회사 이번에 상장하는 것도 네네. 있고. 네. 맞습니다. 그 분리막 회사가 워낙 좋기 때문에 네, SKIT 상장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20만 원대 초반에서는 SK이노베이션에서 거의 배터리 가치가 제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좀 반응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SDI가 지금 계속 이제 주가 움직임이 뚱 하다가 이제 조금 흐름이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오늘도 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BMW랑도 뭐 이렇게 새로운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좀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미국 쪽에서도 좀 공장
다시 또 이제 증설하는 이슈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나오고 있어서 SDI도 좀 이제 좀 따라가기 위해서 좀 쟁걸음으로 좀 쫓아가고 있는 흐름인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동안 그 인내하셨던 그 배터리주 주주분들은 네. 이제 조금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은데 그쵸. 예, 이제 이게 좀 장기적 흐름으로 좀 이어가야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시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갑자기 또 그 얀센 백신에서 그 혈전 네네. 그 생기는 부작용 때문에 사용 중단 뭐 네, 이런 네. 권고가 내려졌다. 이것 네. 때문에 또 이슈가 확 되더라고요. 미국 시장부터. 네네네. 뭐 최근에 뭐 국내에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그렇죠. 이슈도 우리 계속 있었죠. 유럽도 계속 이제 혈전 때문에 그런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뭐 지금 다시 또 이제 존슨앤존슨의 이제 제약 부분 담당하고 있는 이제 얀센 쪽도 이제 혈전 이슈가 좀 있어서 일단 사용 중단을 좀 권고받은 상태라서 좀 유럽 쪽도 어떻게 될지 좀 모르는데 아직은 좀 뭐 지켜보자 정도인 것 같아요. 아 너네 쓰지 마 이런 건 아니고 안 돼 뭐 이런 건 아니고 좀 지켜보고 지난번에 초기에 아스트라제네카도 그런 흐름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단 권고 받았다가 다시 또 이제 쓰고 이러는데 일단 뭐 국내 뭐 뉴스 나온 바로는 이제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가 이제 5월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뭐 문제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아까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이런 뭐 백신이 급속도로 좀 보급되는 게 국내에만 조금 더 더디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국내에 있어서는 조금 부담일 수는 있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6월 달이면 뭐 거의 접종 성인한테는 다 끝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남는 물량 가지고서 이제 나눠주기 하겠죠. 그렇게 되면 국내도 이제 하반기 정도라면은 모더나나 좀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쓸 수 있는 룸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거 얀센 이슈로 인해서 오히려 국내에 좀 관련주들이 좀 빠지면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좀 더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어제 미국 시장 보니까 약간 컨택트 관련주들, 네네네. 뭐 여행주들 뭐 이런 네. 뭐 관련된 그런 네. 산업들 좀 많이 빠지긴 네,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뭐 국내도 비슷한 흐름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세계 백화점도 많이 빠지고, 빠졌어요? 네, 뭐 호텔신라, 뭐 현대백화점 이런 부분들 좀 빠지고, 근데 유통주들이 조금 많이 빠졌고요. 또 반사이익도 있었습니다. 뭐 재택근무 관련주들, 그다음에 이제 뭐 결제주들. 뭐 엄청 오래 쉬었죠. 언택트 관련주들이 네, 다시 거꾸로 그 언택트 관련주들이 다시 또 올라오는데 이제 국내가 이제 한 700명대 되다 보니까 또 시장에서 또 그런 부분들을 또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하는 방향인 것 같아요. 올해 또 쉬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코로나는 일단 백신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트러블은 잠깐 있을 수 있어도 백신의 공급이 속도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계속 공급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은 이번에 뭐 소비주들이라든지 이런 컨택트 관련주들이 조정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조정 역시도 또 결국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또다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모아나가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백신, 진단키트주가 지난주부터 네, 좀 네. 움직였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지금 들어가서 또 물리는 분도 있을까봐 네. 그거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던데 네, 네. 이 백신 관련주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국내 백신 관련 개발 업체들이 좀 최근에 좀 흐름이 좋았죠. 아이진 같은 경우가 뭐 어제 유상증자 때문에 빠졌다가 오늘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뭐 기사 제목이 상당히 좀 섹시하더라고요. 제2의 뭐 모더나를 꿈꾼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기사를 갖다가 낚시질도 아니고 상당히 근데 주가는 상당히 강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도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제 녹십자도 오늘은 좀 조정받았지만 최근에 이제 모더나 유통도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백신 뭐 생산 관련된 그런 기대감도 좀 있는 편이라서 뭐 녹십자도 흐름이 좋았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넥신도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거의 백신이 나오면 아마 1호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제 뭐 제넥신 그다음에 이제 유바이오로직스도 이제 백신 기대주라서 이제 좀 최근에 시세가 상당히 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오히려 백신 관련주들 또 어제 좀 황당하게 무슨 남양유업 아시죠? 불가리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관련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또 오늘은 보면 이제 유산균이라든지 이런 면역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바이오 섹터 주들도 성장주잖아요. 그렇죠. 네, 미국 국채금리 좀 안정을 받다 보니까 주가는 워낙 폭락해 있고 가격 메리트가 좀 있다 보니까 슬슬 이제 바닥에 떨어진 좀 낙엽 줍듯이 잡아가지고서 좀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이에요. 또 사실 코스닥, 천스닥을 만들어준 기본이 또 바이오 섹터주들이기도 한데 뭐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가미되면서 백신이라든지 뭐 면역항암제, 이중항체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뭐 4월달 학회 이슈까지 다 동반하면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동반한 상승세가 좀 순환적으로 계속 좀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트레이딩으로 좀 참고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일시적인 하나의 테마주 성격인 거죠. 단기 모멘텀, 이벤트 성격. 뭐 백신
백신 때문에 그런 모멘텀 있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제 4, 5, 6월 달은 좀 학회 이슈들이 계속 있잖아요. 네. 뭐 종양학회, 뭐 암학회,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맞춰서 좀 트레이딩 성격의, 뭐 낙폭과대 성격의 이런 부분이 좀 기술적인 흐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가 좀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되다 보니까 또 이런 쪽으로 슬슬 좀 자금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 말씀하신 대로 트레이딩과 뭐 단기 반등 성향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 결국은 비싼 거보다는 더 싼 거를 찾는 시장의 심리라고 보시는 게 좀 가장 맞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좀 싸 보이면은 그게 이제 모멘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아도 더 빠질 데가 없네. 선택을 하려다 보면 이렇게 한 5가지가 있다 보면 많이 올라가는 급등주를 쫓아가다니 약간 좀 부담스럽다 싶으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서 싸 보이는 종목들 쪽으로 뭐 손이 가는 게 인지상정인지라 뭐 그런 흐름인 것 같은데요.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지수 상단은 뭐 3,200대 막혀 있다 보니 기본적으로 이제 종목들의 하나하나의 이제 뭐 수급들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코스닥 바이오섹터는 그래도 외국인이 좀 최근에 잡아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코스닥은 수급 논리로만 본다라면은 외국인이 주도적으로 바이오섹터, 그다음에 기관이 또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이제 IT 섹터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 좀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투자하신다라면은 지금은 오히려 종목 장세라서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구간인 것 같아요. 하긴 뭐 지금 뭐 ACC인가? 뭐 제 용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암학회? 네네, 예, 그게 네네. 뭐 열려서 네. 그것 때문에 보통 그 열리게 되면은 네. 그 전후로 해가지고 맞습니다. 흔들린다고 바이오 시장이 움직인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좀 움직이죠. 또 이제 가서 이제 발표하는 기업들 위주로, 그렇죠. 또 그다음에 이제 초록이 공개되는 기업들 위주로. 근데 항상 먼저 움직이고 막상 뚜껑 열면 다시 빠져버리거든요. 이번에도 좀 그럴지 봐야 되겠는데, 일단 종목별로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사실 뭐 최근 시장이 너무 세력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막 쫓아가시긴 힘드실 수 있겠지만 지금 찾아보면 좀 가격적인 메리트를 갖고 있는 바이오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네. 자, 오늘 시장의 또 특이 사항으로는 창막판에 두산중공업이 크게 올랐다. 네네, 그래서 네. 이게 이유가 뭐 소형 원전을 개발하는 그 기대감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좀 그런 포럼이 있었죠. 이제 정부에서 이제 탄소 배출을 이제 제로로 하는 이제 정책을 2050년까지 하다 보니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포럼이 있었는데 그 포럼에서 이제 학자분들이랑 이제 정부의 이제 얘기가 나왔죠. 아, 이렇게 되면 이제 소형 원자로, 예, 그런 부분들 이제 원전 좀 개발을 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좀 메꿔야 되겠다라는 좀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제 막 빠졌었던 이제 두산중공업이 막 급등을 했는데 사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놓고 본다라면 주가 자체가 많이 빠지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수급을 좀 보신다라면은 저는 좀 여러분들 방송 보시는 분들 연기금 수급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연기금이 요새 기가 막히게 종목들을 잘 사요. 아, 사요? 네. 파는 게 아니라? 두산중공업 엄청나게 많이 사고요. 요새 올라오는 종목들 보면 다 연기금이 다 계속 한 10일, 20일, 한 달 이상 매수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아시잖아요. 요새 연기금이 주식 계속 팔잖아요. 네. 뭐 덜 팔 것 같이 얘기해놓고 그러니까 뭐 1% 보유 비중을 좀 높여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해가지고 좀 기대를 했는데 그래도 나오더라고요. 계속 나오는데 뭐 많이 나오는지 아시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이닉스 2개. 2개. 네. 정말 끈질기게 팔잖아요. 그쪽으로는 계속 내보내면서 이제 다른 쪽을 사는데 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뭐 고통이 좀 심했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해외 특히 중국, 미국들은 원전 계속 많이 짓거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긍정적인 부분들이 원전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는 좀 지금 정권에서 제일 버려졌던 섹터잖아요. 원전 관련주들이. 근데 조금 변화가 조금 감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이번 선거 결과 때문에 또 기대감이 또 갖는 분들도 있겠죠. 뭐 어떻게 좀 이런 분위기가 네. 그 국민들의 마음을 좀 얻기 위해서 바뀌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제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현 정부가 이제 신재생에너지나 탄소 제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태양광이나 풍력 이거를 거의 메인으로 밀고 갔는데 사실 이 두 개가 메인으로 작용할 수 없는 이렇게 구조적인 이제 우리나라 컨트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에너지 생태계에서.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사막이 많은 나라, 중국이나 미국처럼 넓은 땅에 태양은 쏟아지고 사람 별로 안 다니는 넓은 평지가 있는 그런 쪽들이 가장 좋고요.
풍력 같은 경우도 이제 바람이라는 그런 기후적인 좀 한계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뭐 사실 풍력을 그동안에 이제 저기 이렇게 태백산맥 줄기로 해가지고서 쭉 세웠었는데 이제 그 주변에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요번에 얘기 나온 게 이제 해상풍력이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또 한번 쓰나미 오거나 태풍 한번 지나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적으로는 그 두 개 다 국내적으로는 투입되는 인풋 대비해서 아웃풋이 너무 적어서 저거는 정말로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 탄소 제로를 가고 하면서 오히려 화력발전소를 하는 거 보면 여기서 더 많이 나올 텐데 이산화탄소가 그래서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상반되는 그런 투자 전략으로 가는지 좀 모르겠다 싶었었는데 결국은 이쪽을 좀 줄여야 되는 게 확실히 맞거든요. 근데 이게 원전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되게 상당히 좀 클린 에너지인데 또 원전 주변에 있으신 분들은 방사능 되게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좀 많잖아요. 근데 또 뭐 수치적으로 뭐 이렇게 내세우는 것들을 보면 그닥 이렇게 없잖아요. 오히려 일본에서 지금 방사능수를 갖다 바다에다 버려가지고 정말 가만두고 싶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진짜 그거보다는 좀 나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대형보다는 뭐 소형으로 간다니까 지금 기존의 원전의 한 3분의 1 정도? 네, 이런 부분이라서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확실히 좀 원전은 필요하다. 네. 그러면 지금 뭐라 그럴까요? 소형 모듈 원전 네네. 이게 세계적으로 지금 이게 추세예요. 뭐 추세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대형보다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추세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계속 더 많이 짓고 있어요. 오히려 국내는 거꾸로 없앴는데 중국이나 미국은 그동안 계속 좀 많이 지었고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클린 에너지고 가장 효율적이고 에너지 효율이 상당히 세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전기차 난리인데 전기 뭘로 만들어요? 나무 패다가 석탄 캐다가 만들어가지고 그거 언제 전기차 타고 다녀요? 효율 너무 떨어지잖아요. 전기차 시대를 맞아서 전기가 많이 필요할 텐데 그 전기 다 감당하려면은 화력발전소 갖고 절대 안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분명히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라면은 원전의 필요도는 좀 앞으로 더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 워낙 그 사안이 아주 민감하고 첨예하게 그 양쪽의 대립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탈원전 분위기가 좀 바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시장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요새 뭐 한전 기술도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뭐 전기료도 좀 이제 올려야 되는데 한전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전기료 원가 부담이었었단 말이죠.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중에 좀 줄어들게 되면 뭐 한전한테도 조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면에 있어서는. 관련주가 어디가 있나요? 이게? 뭐 지금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다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전이 가장 수혜를 많이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또 발전소를 이제 짓는 뭐 그 원천적인 기술은 뭐 두산중공업 이런 부분들 보겠고 뭐 관련 작은 이런 거 있잖아요. 원전에 들어가는 뭐 부품이나 뭐나 찾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데요. 제가 그걸 뭐 다 일일이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핵심적으로 따진다면 이제 한전 관계사들 뭐 그다음에 이제 원전 이제 건설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이 있는 업체들 뭐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재들 뭐 이런 부분들이 다 핵심적으로는 좋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지금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초기 단계라서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이게 워낙 이거 정치적인 문제라 이게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건 지금 오늘 두산중공업이 상승한 데에는 이러한 그 시장의 분위기가 기대감이 좀 살아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게요. 자, 오늘 그 하이브 빅히트죠.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사실 이거 며칠 전만 며칠이 아니라 어제만 해도 그 합병 인수 효과 때문에 뭐 엄청나게 글로벌리 그 굉장한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될 것 같은 막 분위기였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뭐 이것도 역시 이제 뭐 분할 이슈 때문이겠죠. 사실 월요일 날부터 뭐 저희 증권사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얘기들이 계속 돌았었어요. 뭐 이제 보호에서 풀리는 물량 쏟아진다. 이번 주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왔었고 뭐 저희끼리는 이거 팔아 먹으려고 올렸구나 막 이런 얘기들도 막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하이브가 이제 분할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음원 수익이라든지 이제 빅히트 중심으로 한 음원 수익에서 돈이 좀 많이 벌어지고 이제 전체에 있어서의 매출에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걸 띄어내게 되면은 기존의 LG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띄어낼 때 그 효과를 이제 생각을 해서 개미들이 막 화가 난 거죠. 정말 난리도 났었잖아요. 지금 최근에 막 오늘 막 난리 난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뭐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 다시 또 그거 띄어낸 부분을 또 상장하고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지주회사
만들고 이제 또 거기 산하로 이제 넣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분할 이슈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뭐 투자 받으면서 이제 주가 올라왔던 부분들은 이제 다 어디론가 가버리고 이제 물량 나오는 부분들, 보에서 풀리는 부분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분할하는 부분들, 이 부분에 좀 과민하게 반응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한 며칠 동안 좀 주가가 많이 빠져서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또 가격적인 멘트가 또 발산될 수도 있는 가격대까지 좀 많이 하락해 있기 때문에 또 트레이딩을 노리시는 분들은 또 가격대를 또 봐야 되는 가격대에 또 진입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전고점을 한번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런 기대감. 왜냐면 그 상장 시점에서 네. 고점에 물린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워낙 많이 그랬었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기대로 끝났네요. 일단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고 네네. 유상증자 뭐 이런 것이 지금은 결국 악재로 보이는 걸로 봐야겠죠? 기본적으로 유상증자 받았던 부분들, 돈 투입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나쁘지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분할하는 이슈랑 그 다음에 이제 보호해서 6개월 풀리면서 그 물량 쏟아지는 이슈, 그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 주요 주주들 물량은 안 나오겠지만 기관 투자자들 물량은 쏟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상장 공모 때 받았던 물량들. 그 물량 이슈가 상당히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은 항상 수급이 논리이기 때문에 그 물량 쏟아지는 거에 대한 우려감에 뭐 물적 분할 이슈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뭐 이번 주 지켜보신다라면 어느 정도 기관의 물량이 진짜로 나오는지, 그 부분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흡수가 되는지 보시고 어느 정도 좀 나왔다 싶을 때 주가가 괜찮다라면은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량 소진이 좀 어느 정도 된 시점이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열불나죠. 막 좋다, 전망이 아주 막 크게 오를 것이다 해가지고 막 사게 해놓고 자기들 물량을 풀어버리니까. 그게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왔어요. 이게 상장하고 나면요, 공모하고 나면 이게 1개월 락업이 있고 3개월 락업이 있고 6개월 락업이 있고 이제 1년 락업이 있는데, 이게 초반에 못 팔고 나면 1개월 때 이게 주가 빠지잖아요. 1개월 때 본인들 거 팔 때가 되잖아요. 그럼 또 약간 호재가 막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와요. 팔아요. 또 빠져요. 3개월 때 되면 또 팔 물량이 있어요. 또 뭐 호재가 나면서 또 올라와요. 또 팔아요. 6개월. 계속 그런 스토리거든요. 공모주들은. 특히 이제 기간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그래서 요새 집중적으로 호재를 내보낸 것도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라는 의심적인 의심을 좀 해보게 되네요. 또 저 고발당해요. 그런가요? 네,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건 그 기관 물량을 좀 체크하고 나올 물량들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그때를 이제 그 매수의 타이밍으로 시장이 풀려서 소진이 좀 됐을 때.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하긴 뭐 이 냉정한 이 뭐라 그럴까, 이 금융시장에서 믿을 데가 없죠. 나를 믿어야지. 그럼요. 왜냐면 남보다 내가 먼저 한 발 먼저 빠르게 움직여야지만 내 수익도 낼 수 있고 또 내 수익을 또 지킬 수가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도 막 좋다고 그랬을 때 그냥 마냥 좋은 것만 보지 마시고 그 기업이 어떤 뉴스가 뒤에 기다리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렇게 저희 이제 HTS 보면 거기 이제 권리관계를 보시면 뭐 언제 이제 물량이 들어올 물량 예정 다 있고요. 뭐 증자 물량 언제 들어온다, 뭐 다 기타 등등 전환사채도 들어올 때 다 공시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좀 체크해 놓으시면은, 특히 이제 전환사채는 뭐 상장하고 이제 들어올 때 이제 거의 한 2주 전에 신청을 하니까 미리 공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상장하는 만약에 15일 날 들어온다. 그럼 그 전전날부터 공매도도 가능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정상적인 공매도이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 상관관계를 잘 따져가지고서 종목들 잘 보신다라면 그런 급속도로 그냥 물량 부담 없기 전에 살짝 빠져나왔다가 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게 타이밍만 잘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이브, 참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 어떻게 어떤 모습이 될까. 사실 한국에서 이렇게 글로벌리 그쵸. 이런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생겼다는 게 엄청나고. 네, 맞습니다. 또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그 뭐죠, 그 플랫폼. 그렇죠. 그것이 어떤 그 성장을 이어나갈까 되게 호기심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어쨌든 좀 실망스러운. 내일 또 봐야죠. 근데 어떻게 될지. 지금은 뭐 약간 뭐랄까 성장통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 이제 성장하는 과정 중에 중간에 뭐 약간의 여러 가지 좀 변화에 좀 집중되어 있는 그 핵심 시기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레이블 인수하고 이럴 때만 해도 뭐 너무 좋았잖아요, 주가가. 맞아요. 네,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빅히트 엔터가 뭐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면서 국내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엔터
있어서 좀 구심점 역할이 돼준다라면은 또 다른 엔터주들한테도 또 자극점이 될 수도 있고 다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요새 뭐 국내 뭐 웹툰 주식들도 엄청 많이 오르잖아요. 뭐 그렇죠. 외국에서 투자도 많이 받고 또 오히려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미국에 가서 또 인수도 하고 이러다시피 국내 콘텐츠 업체들, 뭐 엔터 업체들의 위상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여기 보니까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는데요. 그 고발 안 당하니까 세게 해도 된다고. 아, 진짜요? 더 세지시면 안 되는데. 네.